팟캐스트 최초의 오직 옴부즈맨만을 위한 프로그램 새날 한라인 134회 방송 시작합니다. 네, 새해 첫 방송이네요. 저는 사회를 맡은 볼메 임지이고요. 그리고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여자 세 명이서 진행을 하게 되네요. 네. 네, 우리 오래된 안방 고모, 안방 고모 정명숙님. 네, 안녕하세요. 정명숙입니다. 네, 그리고 새로운 얼굴이죠. 안방 이모로 할까요? 이모 해주세요. 네, 뭐라고요? 이모로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홍수입니다.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라인이 여인 천하가 됐어요. 피디님도 여성. 네, 새날에서는 최초까지 모르겠고 유일한 여성 방송이다라는 거 여러분들한테 더 따뜻하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해인데 올해 뭐 각오나 이런 게 있으시면 밝혀주실까요? 네. 올해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네, 특별한 계획은 없고요. 우리 작년에 새해 인사드렸던 게 기억이 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일신, 우일신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냥 올해는 빨리 그 자유로운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것밖에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네네. 네. 수미님은? 저도 그 새해 인사한 게 그저께인가? 그런 것 같은데 네. 작년에는 크리스마스 때부터 사실 연말 느낌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어저께도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고 근데 하지만 올해는 그래도 제일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다 건강하시고 저도 건강하고 행복하길 한번 꿈꿔보겠습니다. 네. 네. 많은 분들이 올해에는 진짜 평범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하고요. 그 평범한 일상을 위해서 지금 필요한 게 마스크잖아요. 네. 그렇죠. 저희 995 마스크 이거 새날에 애청자분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매하고 계시죠. 번호 010-2236-2864 종롱유통. 네, 여러분들 방역 잘 되는 이런 마스크를 쓰시고 평범한 일상으로 빨리 돌아가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왜냐하면 저희한테만 질문하시고 임진님은 특별한 계획이나 그러네요. 항상 그 사회 보시는 분들은 본인을 좀 놓치는 그래 말씀을 저는 평범한 일상을 빨리 찾고 싶고요. 네. 네. 어떤 드라마에서 이런 말을 많이 있잖아요. 오늘은 어쨌든 남은 인생의 첫날이다고. 제 네. 남은 인생의 첫날이니까 항상 오늘을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제일 젊은 날이네요. 맞습니다. 네. 네. 다른 분들도 다 그렇고요. 네. 그러면 이슈 아닌 이슈로 먼저 들어가 볼게요. 남양유업의 3세 황하나 씨 집행유예 중에 또 마약을 했어요. 예, 남양유업 3세 황하나 씨가 또다시 마약 혐의로 조사 중인데요. 황하나 씨는 지난해가 아니라 지지난해가 됐죠. 2019년에 필로폰 3회 투약으로 징역 2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아가지고 지금 유예 기간이었는데 또다시 이렇게 혐의를 받아서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왜 우리 재벌들이 이렇게 자꾸만 마약 혐의, 마약 조사 뭐 이렇게 되는가 생각을 해보면 그 판사들이 너무 많이 그 관대하게 봐주는 그런 것도 좀 많은 것 같고 이 봐주는 이유 중 하나가 자숙한다, 죄송하다, 반성하고 있다 이게 가장 큰 이유라고 해요. 하지만 이 뭐 증거도 많고 이 황하나 씨 같은 경우에는 집행유예 중에 또 이렇게 일이 생긴 거잖아요. 또 네. 제3자에 의해서 고발이 된 거라 사실 되게 가중처벌도 많이 돼야 되는데 이 경찰서에서는 또 구속을 안 하고 조사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청원까지 올라온 상태인데 솔직히 말해서 뭐 주변에 같이 했던 사람들이나 봤던 사람들 증인들을 은폐할 수도 있는 기간이 될 수도 있고 또 수액을 맞아가지고 또 자기 몸 상태로 또 다시 정상으로 돌릴 수도 있는 그런데도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다는 게 우리나라 이제 더 이상 마약 청정 구역도 아니고 국가도 아니고 판사들이 언제까지 뇌피셜로만 판결을 내려야 하는지 이것 좀 약간 심각한 것 같아서 한번 발췌해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마약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중범죄인데 어떤 약간 재벌가나 또는 유력한 정치인들의 자녀가 마약 사건에 연루되면 너무 이렇게 그 큰 벌을 받지 않고 풀려나고 집행유예를 받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역시 법은 좀 평등해야 된다라는 네. 거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이야기였고요. 네. 다른 이슈는 한 공장에서 일하던 삼형제가 또 참사를 당했습니다. 네, 네. 이건 저희가 지난주에도 그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에 관한 얘기를 조금 나눴고 네. 그 법이 지금 이제 국회에서 제정을 위해서 좀 논의 중이긴 한데 또 이런 사고가 났어요. 그러니까 빨리 그런 법들이 그러니까 통과가 돼야 되는 그런 현실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 그 안전사고죠. 이거 어차피 네, 맞습니다. 이번에는 또 형제분들이 삼형제가 같은 장소에서 일하다가 두 분은 또 돌아가시고 이제 한 분은 또 많이 상처를 입어서 병원에 계신다고 하는데 그래서 더 안타깝고요. 빨리 그 법이 통과가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정부안이 나온 게 이 법의 그 통과를 기대하시는 분들에 많이 못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좀 안타까운데 이게 더 예전처럼 네. 이렇게 뭐 누더기 법안처럼 돼서 통과하면은 의미가 없으니까 그리고 1월 5일 날 다시 또 재개해서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 1월 8일까지거든요. 임시국회는. 네. 시간도 별로 없고 좀 진지하게 정말 논의해서 지금도 단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조금 적극적으로 그리고 정말 진지하게 한번 통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 이상 이렇게 안전하지 못한 작업 환경 때문에 노동자들만 계속 희생되어서는 안 되고요. 네. 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반드시 원안 그대로 좀 통과가 됐으면 네. 하고 또 바라봅니다. 이번 주 채택된 이슈 아닌 이슈는 지금 자가격리 중인 사람들에게 그 물품을 보내주거든요. 구호 물품. 그래서 뭐 그냥 간단한 식품, 햇반, 뭐 카레, 짜장, 뭐 참치 이런 것들 등등을 보내주는데 채식주의자들이 특히 이제 동물권 행동 카라라는 곳에서 채식주의자들도 있다. 그래서 채식주의자들을 위한 식단도 넣어달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의견을 나누고 싶어서 가져왔고요. 근데 우리나라 채식주의자가 우리나라에 한 2%에서 3%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럼 100명 중에 2-3명 된다는 얘긴데 이분들은 또 가뜩이나 아프신 분들이잖아요. 그럼 아픈 건 아니죠. 자가격리니까. 격리중인데 네. 밥 정말 먹을 수 있는 건 밥, 뭐 김, 요 정도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기사를 보니까 다 그 뭐 카레 뭐 이런 거 다 고기로 다 되는 거라서 그것도 네. 좀 문제가 있고 사실 채식 문제에 대해서는 또 보니까 군대에서도 그런 군대 나오는 밥도 채식주의자들을 위해서 뭐 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말도 못하고 그렇게 훈련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그래가지고 되게 좀 약간 이거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명숙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자가격리를 하면 그 기간 동안에 모든 것을 국가에서 대주는 건 아니죠. 요렇게 세트만 처음에 보내주는 거잖아요. 네네. 어차피 그 2주간의 기간은 자신들이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일시적으로 보내주는 이거에 대해서 뭐 이러쿵 저러쿵 말은 나올 수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절하게 해달라고 요구를 강하게 하는 거는 저는 조금 네. 안 맞지 않을까 지금 이제 상황에서 네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1주나 2주 또는 2주 정도 이제 자가격리를 하시는 분들한테 일종의 구호 물품, 지원 물품이 되겠죠. 본인들이 이제 알아서 식사를 하거나 또는 마트에서 이렇게 주문을 해가지고 배달된 음식으로 조리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생활을 하시는데 그 구호 물품에 왜 채식주의자를 위한 게 없느냐라는 건데 이거는 좀 다방면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어쨌든 썩으면 안 되는 재료들을 해줘야 되니까 가공식품일 수밖에 없는데 가공식품의 대부분이 또 약간 육류, 단백질 이런 위주거든요.
그래서 이것까지 해달라고 하는 거는 저도 약간 좀 무리한 요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뭐 군대라든지 네. 학교라든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급식을 해야 되는 곳에서는 상시적인 네. 경우는 여기서는 비건 그 채식주의자들을 위한 그런 식단이나 코너 같은 게 마련이 되는 것도 좋겠다. 근데 올해 작년에 2019년에 2020년에 1년 동안 이제 채식주의자들을 위한 그 급식이라고 해야 되나? 군대에서는 네네.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말을 못 한다고 그래요. 눈치를 많이 주고 아무래도 예, 그렇죠. 그래서 진짜 한 그 군대 내에서 우리나라 지금 집계된 수가 10명이라고 하거든요. 그 얼마나 말을 못 하고 그냥 밥만 먹고 있는 거니까 이 자가격리에 대한 문제는 사실 조금 그런 논쟁이 있을 수 있지만 군대 같은 경우나 뭐 학교 급식 같은 경우는 조금 예, 많이 좀 저희가 많이 도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이 주제를 한번 다뤘던 기억이 나서 네. 이제 군대를 가게 되는 그런 채식주의자들은 그들만 또 좀 따로 모일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서 이제 식단을 그렇게 하면 어떨까라고 저희가 한번 얘기를 나눴던 기억은 그것도 납니다.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이런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이 되는 거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는요. 네, 이슈 아닌 이슈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메일로 넘어갈 텐데요. 이제 저희가 마스크를 쓰고 방송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숨이 차요. 그래서 차분차분 네네. 네, 그렇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땡땡땡님. 안녕하세요. 새날 애독자입니다. 요즘 사법 쿠데타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분노와 증오만을 표출하는 것도 좋지만 유쾌한 풍자와 해악이 때로는 더 효과적일 듯 합니다. 첨부로 보내드린 것은 조악 하나마 예시로 보내는 것이니 참고하시어 세련된 작품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생각이 다르다면 그냥 버리시면 됩니다. 제 생각이 개혁에 작은 힘이나마 되기를 소망하지만 오래된 주변 지인들과의 관계들 때문에 저의 이름은 드러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요. 충견 등극 축하. 귀하들은 적폐성의 충견으로 등극하셨습니다. 정의와 공정의 길은 곤궁하고 험한 길이니 눈 딱 감고 기득과 적폐를 향하여 굴종의 꼬리를 흔들고 나면 자손 대대로 달콤한 꿀을 빨 수 있는 안락한 길이 열리나니 2020년 성탄 전야. 오랜 역사와 무적의 힘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적폐 카르텔 성의 성주. 그리고 며칠 후에 견의 이름은 민망하여 차마 써넣지 못했음이라라고 올려주셨어요. 네. 강아지가 하는 말이 되게 웃기네요. 끌려가는 강아지가.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이렇게 써있는. 네, 굉장히 유명한 짤이죠. 네. 그래서 원래는 사람이 개를 끌고 갔지만 지금은 이제 사람마저 개가 됐다라는 그런 그림을 그려주신 거고요. 네, 좋은 그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옛날부터 서민들은 마음껏 말할 수 있는 곳이 말하는 방법이 풍자와 해악이었잖아요. 네네. 뭐 판소리라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 네네. 다 그런 기득권에 대한 풍자로부터 시작됐고 네네. 이런 것들이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 실제로 뭐 SNS 상에서도 많은 패러디와 이런 것들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보면 참 많은 분들이 기발한 생각을 가지신 것 같아요. 근데 저 이 짤은 사실 풍자와 해악을 굳이 안 집어넣더라도 이 사진만으로도 굉장히 맞습니다. 예, 웃음거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개 표정이 굉장히 단호하고 발에 힘이 꽉 들어간 게 맞아. 네, 결코 움직이지 않으리라 막 이런 결의가 느껴졌어요. 그래서 맞아요. 처음에 많이 웃었어요. 근데 예. 네, 감사하고요. 다음 메일 넘어가겠습니다. 화랑 모티스님. 안녕하세요. 새날 애청자입니다. 새날을 들으려 장거리 운행을 거의 매일 하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이번 검찰 개혁에 대해 작은 의견을 내려고 메일이란 걸 처음 써보네요. 요 근래 속상한 판결들로 인해 디지자인 저도 속이 너무 상하네요. 언젠가 검찰 쪽에서 나온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검찰 개혁의 접근부터 틀렸다고. 지금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런 거였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찰이 그동안 누려왔던 모든 권력의 끝은 돈으로 귀결됩니다.
정관 예우야 말할 것도 없죠. 판사도 마찬가지고. 이런 말을 하려고 메일을 쓰는 건 아니고 결국 검찰의 개혁이 되어야 한다는데 방점을 찍고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검세의 권력은 돈, 즉 사탕인데 그동안 빨아왔던 사탕을 뺏기려고 하니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겁니다. 검사도 사람인데 처음부터 임관할 때 돈 보고 검세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저 막연하게나마 미래가 보장받는다 정도? 조직에 쓸리다 보니 스스로도 악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그것을 스스로 인지하지 못할 뿐. 갓난애기도 젖을 물렸다 빼면 울기 마련. 자기에게 주어진 사탕마저 빼앗긴다 생각하니 우라같이 밀어 더욱더 광분하는 작태가 가관이죠. 정말 애라면 때려서라도 버릇을 고치고 싶지만 애기 어른이라면 문제가 틀려지는 겁니다. 결국 돈과 미래 보장인데 국가가 나서서 이런 문제점을 고쳐주지 않는 이상 이런 문제는 계속해서 다른 어떤 조직이라도 발생하기 마련이죠. 지금은 그 문제점들을 반강제적으로 하려 하니 더욱더 거칠어진 게 사실일 듯. 정당한 공무원 월급으로 만족하지 못하니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내가 이 정도 벌려고 공부 뼈 빠지게 해서 검사 되었나? 자괴감이 들겠죠. 정의? 개나 줘버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개인에게 정의란, 즉 자신의 삶을 풍족하게 해주는 것, 그게 불법일지언정 이렇게 되는 게 아닐까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검은 돈이 아니고 정말 검사들이 정당하게 사건을 해결하고 국민에게 이쁨도 받으며 돈도 두둑하게 받는다면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법무법인이나 대형 로펌 등 왜 조직을 만들겠습니까? 돈 벌려고 그러는 거겠죠. 돈만 잘 번다면야 어떠한 불법도 서슴지 않는 기업이나 한탕주의 등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죠. 삼성만 보더라도 말하자니 입만 아프죠. 자, 그럼 이렇게도 생각해보죠. 삼성 불법 삼바 사건 추징금 1,000억. 국가에 낸다고 가정하고 이거 검사들이 죽어라 일하고 파서 삼성에게 받는다 치더라도 결국 그 돈은 국가 귀속이겠죠. 삼성이 검사들에게 니들 얼마면 돼? 500억이면 되겠어? 안 하겠습니까? 그래도 500억 남는데 기업은 장사, 즉 얼마가 남고 얼마가 손해냐를 따지는 이윤추구 집단 아닙니까? 최선의 선택이 불발이면 이익을 위해 차차선을 생각하는 집단이죠. 자, 국가를 가정으로 비유해 큰아들이 일해서 1,000억을 벌어왔다고 치면 집에 500억 주고 큰아들도 고생해서 돈 벌어왔는데 절반 500억 주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그것도 어디서 사기쳐 벌어온 것도 아닌데 가정에서도 가스비, 식료품비, 전기세 등등 돈 쓸 데가 많으니 큰아들도 더 욕심내지 않을 겁니다. 즉 보상제도라는 걸 만들어 격려해주면 이 문제는 간단히 해결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주저리 해보네요. 더러운 사탕 먹는 게 좋겠습니까? 깨끗한 사탕 먹는 게 좋겠습니까? 대한민국 내부 고발자들 삶은 또 어떻습니까? 다들 아시리라 봅니다. 그럼 국가가 그들의 삶을 보상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부 비리 고발로 국가 이익이 100억이 났으면 최소한 고발자에게 50억은 줘야 용기 내어 고발하죠. 내부 고발에서 자기 삶이 망가진다면 누가 고발하겠습니까? 포커스를 돈으로 맞춰 검세들 니들도 건강하게 일하고 건강하게 올바르게 일해 돈 벌어가. 검언 유착해서 생기는 이익보다 기업과 유착해서 생기는 이익보다 정치권과 유착해서 생기는 이익보다 이게 파이가 훨씬 크고 국가를 위한 일이야 하면 어떤 미친 검사가 불법을 하겠습니까? 미치지 않고서야. 스폰서 검사? 그 스폰 국가가 해줄게 하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볼 때 죽어라 검사, 판사, 변호사, 의사 등등 국가에 충성 봉사하려고 하는 사람 몇이나 되겠습니까? 다 돈 벌어 호의호식 하려는 거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엘리트면 엘리트다운 대우는 받아야죠. 대우 주체가 기업이나 불법이 아닌 국가여야 한다는 그 말을 하고 싶어 또 주저리 해봅니다. 검사가 눈 한 번만 감으면 수백억이 생긴다면 어떤 검사가 인생 한 번 안 걸겠습니까? 그걸 아예 처음부터 차단을 시켜야죠. 대한민국 썩어도 너무 썩었다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
구조적인 문제는 공수처가 생기더라도 돈의 굴레를 벗어버리지 못한다면 공수처 또한 똑같은 문제는 되풀이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시스템을 바꿔야 합니다. 국가도 기업처럼 철저히 잘하면 보상 또한 두둑하게 준다. 내부 비리 고발, 이제 인생 걸고 해도 국가가 든든히 지켜준다라는 확신이 없다면, 보상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애기에게 네가 지금 빨고 있는 사탕이 더러운 사탕이라고 인지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이미 스스로 알고 있겠지만 무턱대고 빼앗는 그림보다 스스로 버릴 수 있게 유도하는 과정에 새로운 깨끗한 사탕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 보는 게, 그리고 정말 그 사탕을 물려줘 보면 제가 검사라면 이를 악물고 기업 비리, 정치인 비리, 기타 사회 부조리 불을 켜고 건수 올리겠습니다. 포커스는 사탕이죠. 저도 사탕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 덕에 임플란트도 2개 있지만 두서없이 차 안에서 집에도 못 들어가고 끄적거렸네요. 코로나로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장사가 너무 안 되네요. 새날 가족 모두 파이팅입니다. 푸나 형님 항상 존경합니다. 그런데 지지자들이 너무 지쳐있고 형님도 지치겠지만 방송하실 때 듣고 있는 지지자들에게 위로 좀, 정말 위로받고 싶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위로를 어떻게 해드려야 될까요? 모두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뭐 검찰 개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글을 보내주셨는데, 이거는 좀 저는 악용될 우려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저도 좀 이게 잘못된 전제 위에서 이제 의견을 전개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뜻을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이렇게 나가면 또 안 되는, 네, 그렇습니다. 이분이 생활이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장사도 안 되고 막 힘드신데 이제 위로를 새날을 들으면서 위로도 받고 그러시다가 너무 요즘 또 상황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렇죠. 막 적으신 것 같아요. 네네. 네. 일단 뭐 포상금 제도나 이렇게 되면 오히려 더 표적 수사가 일어날지도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뭐 다른 공무원들하고의 형평성도 있고, 그저 그 검사라는 직책이 공무원으로서 국가에 봉사하고, 보통 검사들 인간 되면 뭐 그런 거 사회정의 구현 뭐 이런 얘기 또 하잖아요. 네. 그냥 그런 정도의 일을 하는 공무원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하면 공무원은 그냥 자기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네네.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검사들 월급이 그리 적지 않은 거예요. 네. 네, 여기까지 여러분들 보내주신 이메일이었습니다. 댓글 읽어볼게요. 오사보라 춘기님, 의대생 국시 다시 허락한다는 기사 났는데 진심 이거 레알 실화인가요? 아, 이건 아니지. 네, 이거는 좀 해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올해죠. 이제 올해 의사 국가고시 실기 시험이 치러지는 건 맞습니다. 원래 9월에 한 차례 치러지는데 올해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2회 실시를 하고요. 그중에 상반기 시험이 아마 1월 말쯤 시행이 될 것 같아요. 일단 그 지난해에 못 봤던 사람들 때문에 그 인원이 대폭 늘어났고, 실기 시험은 뭐 하루 만에 모든 사람이 응시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인원을 가르는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1월에 시험을 본다 하더라도 여기에 합격한 분들은 그 정원의 50%가 비수도권에 가게 되고 그 또 32%가 공공병원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작년에 의사국시 반대한 그 학생들을 보면 공공의료 관련된 그 학교 설립이나 이런 것들 다 반대하고 정원 확대도 반대했잖아요. 그런 학생들이 여기에 가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이게 의대생들이 국시를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이분법적인 태도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언론들이 보도하는 내용도 의대생들한테 재기회를 줬다 이런 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그게 핵심이 아니다라는 걸로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시험 보면 이 의대생들도 족보가 좀 꼬이기 때문에 시험을 보게 해준다고 해서 고마운 게 아니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언론들이 얘기하는 걸 우리가 다 믿고 화를 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준비 기간이 짧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떨어지면 올해 시험을 못 봅니다. 네. 네, 하반기 시험 못 보고 또 내년으로 미뤄져야 된다. 그래서 족보가 꼬인다고. 네네.
계속 갈게요. 예, 김주연님, 강하고 담대하라. 인사가 만사인데 이번만큼은 제대로 된 임명이 되기를. 추미애 장관님처럼 추진력이 있으시길 기대합니다. 역사의 길이 남을 개혁을 해 나가시라. 지화리님, 요즘 분통 터지는 일들만 생깁니다. 그래도 이 또한 지나갑니다. 희망회로가 아닙니다. 흔들리지 맙시다.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위해서라도 민주당 지지자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흔들리지 않고 뭉쳐서 당의 의원들과 문재인 정부의 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정의로운 쪽이 이기는 겁니다. 한나님, 죄 지으면 죄값을 치러야지. 뭐 되지도 않는 논리로 역풍을 맞으니까 탄핵은 신중히 해야 한다고요? 옛기 이 사람들아, 이미 역풍은 불었고 탄핵으로 역풍 불면 그 역풍은 순풍이 되는 거지. 왜 순풍을 두려워할까? 개혁이 어찌되든 적폐가 존재하든 관계없이 차기 총선에서 당선만 되면 다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런 행태는 다음 총선에서는 무조건 낙선입니다.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의원님들보다 엄청 높아요. 민주당 의원님들 중 윤짜장에게 약점 잡힌 분들 있으세요? 위선자 노릇은 하지 마세요. 네, 가끔 이제 희망회로 돌리지 말라고 그렇게 비판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걸 볼 때 조금 화가 나는 게 그러면 뭐 절망의 회로를 돌립니까? 아니, 뭐 시민들은 뭐라도 해봐야지. 네. 뭐 민주당 의원님들이 하는 건 하는 거고 시민들은 뭐라고 또 해서 이 압박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꾸만 그 희망회로 돌리지 말라는 말 보면 저도 화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일제시대에도 독립이 될 거야, 우린 나라를 되찾을 거야 라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싸웠어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싸우는 건데 여기 계속 희망회로 돌리지 말라라는 건 굉장히 패배주의적인 접근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계속 갈게요. 네, 안티혐오님, 윤짜장과 적폐 패거리들은 시간이 없습니다. 자신들의 더러운 범죄 행위를 감추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죽기 살기로 달려들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 쪽에서도 위기감을 느끼고 저들을 저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제발 눈치를 그만 보고 당장 실행하십시오. 민주당의 자고 우면이 지지율을 더 떨어뜨리는 요인입니다. 이재명의 지지율이 높은 건 바로바로 실행하기 때문이죠. 실행도 하기 전에 안 될 거다 걱정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저들은 안 되는 것을 짬짬이로 되게 만들어가니 민주당 지지자들은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인 거죠. 권카이전님,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탄핵할 수 있다는 액션을 취해야 합니다. 선빵을 날려야 합니다. 수비적으로 가면 신압으로 말려 들어갑니다. 역풍? 그것은 언론발이고 언론이 순풍인 적 있었나? 우리는 언제나 할 수 있다. 이런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타임킴님, 적극 지지합니다. 탄핵하고 특검하고 검찰 해체까지 치열하게 하는 것이 정치이고 민주당이 해야 할 일입니다. 선비질하며 공무원처럼 행동하는 것은 무능이고 무책임한 것, 이것이 지지도 하락의 원인입니다. 더 치열하게 나가세요. 민주당 정신 차리세요. 김상훈님, 윤석열을 탄핵하고 특검하려면 민주당 채찍질을 해야지. 언제는 우리가 편한 날이 있었나? 정치에 눈 돌리면 미국처럼 썩어 문드러질 뿐이다. 결국 우리가 나서서 회초리도 치고 채찍도 들어야 한다. 우리가 주인이니까. 이럴 때 물 만난 듯 분탕질 치는 똥파리들은 주인의식이 없는 개 돼지들일 뿐이고. 박진아님, 푸나님 말씀이 맞네요. 일단 탄핵 카드를 만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김두관 의원님이 말한 것 구구절절 옳은 말씀입니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구나. 윤석열의 죄상과 징계사항, 헌법과 법률 위반을 꼭 심판해야 합니다. 역풍이 두려운 것보다 윤석열이 무서운 건가? 탄핵하면 오히려 지지율이 오른다. 윤석열이 이자는 곤조가 먹 같아서 분명 양아치처럼 물고 늘어질 것이다. 태풍 온다고 무서워서 밖에도 못 나가나? 이겨내야지. 윤석열의 민낯을 보여줘야 한다. 대다수 정치 무관심층들은 윤석열의 범죄 행위를 구체적으로 모른다. 탄핵 후 족쇄 채우고 특검하고 다시 공수처란 필터로 걸러줘야 한다. 이런 미친 망나니 멧돼지는 꼭 사살하고 확인 사살까지 해야 한다. 계속 갈게요.
박승용 TV님, 정말 고맙습니다. 김두관 의원님, 우리 민주당이 윤석열 탄핵을 꼭 해야 합니다. 이번에도 호의를 베풀듯 어정쩡하게 넘어가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겁니다. 그냥 우리도 이렇게 노력은 했다라는 것으로 끝날 일은 더더욱 아니죠. 사태의 엄중함을 모르고 있다면 더 큰일입니다. 맞습니다. 헌재의 결정을 미리 예단하여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이처럼 바보 같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말만으로도 윤석열에게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말만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 점이 저를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선 제일 나쁜 곳이 어디입니까? 검찰, 사법, 언론, 윤석열? 아닙니다. 나쁜 저들은 총 공격을 하고 있는데 저들을 방치하고 있는 민주당이 더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을 주저앉히지 못하면 민주당은 엄청난 후폭풍을 맞이할 것입니다. 많은 우리 진보 유튜버들조차 헌재를 의식한 발언을 하며 유보하자는 말을 많이 하고 있는 점이 답답한 것이지요. 꼭 해야 합니다. 응원합니다. 성윤킴님, 역풍은 걱정하지 마세요. 온 나라, 온 민중이 전력을 다해 대항합니다. 권재은님, 탄핵 효과? 탄핵 사례 과정을 보니 국회 의결 후 판사 사이 약 2, 3개월 검찰청장 업무 정지 효과 있지 않나요? 탄핵 후 폭풍? 일을 제대로 하면 그건 국민이 답합니다. 사법부는 믿지 못할지언정 국민에 대한 믿음을 제발 가져보세요. 네, 많은 분들이 헌재 걱정하지 말고 우리를 믿어달라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세상을 바꿔왔던 건 한두 명의 정치인들이 아니라 항상 민중이었고요. 시민이었고요. 그래서 정말 국민들을 믿고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그렇게 일을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어떤 결과만을 미리 상정해서 생각하면 첫발떼기가 너무 힘들어요. 일단은 맞습니다.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전에 공수처 하기 전에도 그러고 우리가 조국이다 할 때도 우리 그 시민들이 나와서 했던 그 말이 개싸움은 우리가 한다. 너네들은 정치를 잘해라 이거였잖아요. 그래서 다 이루어진 게 많았고 그러니까 국민들 믿고 좀 민주당 여러분들이 팍팍 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방송이 있는데 누나 제 형 먹으라고 맨 마지막에 하는 말이 누나 믿지? 쫄지 말고 들이대 이거예요. 누나 믿지? 이런 말을 해주고 싶네요. 네. 국민 믿지? 쫄지 말고 들이대라고. 그러지 마. 계속 할게요. 네, 더 높이님. 1번 민주당에게 고함. 정경심 교수님 재판과 나경원 불기소, 윤석열 징계 정지 등 일련의 사건을 접하면서 이게 나라인지 소름이 돋습니다. 검찰, 사법부, 언론, 국짐당이 카르텔을 형성하여 총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통령 중심제에서 일개 판사가 대통령의 통치권도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공수처 출발을 지연시키고 출발하더라도 무력화하려는 허수아비 기관으로 만들려는 수작입니다. 현재 반정부 카르텔의 구조는 조중동이 나서 기사화하고 국짐당이 지원 사격하고 구구단체가 검찰에 고발하면 검찰이 바로 수사해서 법원에 넘기고 법원이 최고형을 때리는 구조입니다. 이 먹이 사슬을 끝내야 합니다. 이제 끝난 게 아니라 전쟁의 시작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권력 순서는 극우 네이버, 조중동, 검찰, 판사, 대통령 순이라고 봅니다. 뭔가 비정상이죠. 대통령만 바꿨지 기득권층은 그대로입니다. 이번 정권의 공과는 윤석열로 인해 다 묻혀버려서 참 안타깝습니다. 참으로 인사가 만사라고 봅니다. 민주당의 한 가지 희망은 코로나가 선물로 준 180석입니다. 앞으로 그 어떤 당도 다시는 가질 수 없는 의석수입니다. 이것도 활용 못하고 민기적거리다간 정권도 뺏기고 진보 세력은 말살될 겁니다. 이런 때일수록 여론에 휘둘리지 말고 신속하고 과감하게 개혁 입법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다음 집권에 대비해야 합니다. 앞으로 반정부 카르텔들은 대선 전까지 검찰, 사법부, 언론, 국짐당이 연합하여 총공세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윤석열이 원전 수사 등 정권과 여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통해 정부를 무너뜨리고 도덕성에 타격을 주려 할 것이고 더 나아가 청와대와 이낙연 대표를 직접 치고 들어가 끝을 보려 할 것입니다. 둘째, 아마도 연초부터 총선까지 이들의 총공세로 국민이 느끼는 절망감은 민주당이 끝나는 걸로 생각할 겁니다. 민주당은 여론과 지지율만 계산하다가 모든 걸 잃을 수 있습니다. 이제 심기일전해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낙연 대표와 박병석 의장은 많은 책임을 통감해야 합니다.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개혁 입법을 강력하게 동시다발적으로 신속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신속히 해야 할 것들을 적어주셨는데요. 첫 번째, 윤석열과 정경심, 나경원 재판 관련 판검사들을 탄핵. 두 번째, 공수처는 철저히 준비해서 시작해야 합니다. 공수처장은 조직을 강력하게 이끌 리더십이 있는 분이어야 합니다. 수사관과 검사들은 철저한 검증을 거쳐 친정 검찰과 사법부의 이중 간첩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 국짐당의 시간 끌기에 당하지 말고 수사관이나 위원들도 신속하게 임명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셋째, 대통령의 통치권을 보호할 수 있는 입법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펴려 해도 잘못해서 징계를 해도 법원이 반대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 임명직 공무원은 임기가 있더라도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쉽게 해임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검찰청장과 감사원장을 보면서 임명된 후 반격하면 당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검찰개혁으로는 수사권과 기소권 완전 분리, 미국 같은 지방검찰제 도입, 사건 배당의 추첨제, 사건 처리 시한 제정, 검판사의 임기보장제 폐지, 형사고소권도 민사고소권처럼 패소 시 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보수단체들의 무차별적인 형사고소권을 막을 수 있습니다. 언론개혁으로는 10배 이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검찰청 등 법조 기자실 폐쇄, 이게 최우선 과제입니다. 극우 종편 심사 강화와 삼진아웃제 도입, 사법부 개혁으로는 썩어서 개혁을 안 하는 대법원자 임기는 3년으로 단축하기, 검찰 자동 발급기 영장 심사제도 개선, 판사들이 정치적으로 판결하지 못하도록 행정법원 포함 배심원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네이버 개편. 현재 우리나라 여론 형성의 최대 파워 집단은 네이버이며 특히 10대에서 40대까지의 영향력은 절대적입니다. 요즘 종이신문 안 봅니다. 전부 네이버 뉴스를 봅니다. 그런데 네이버 자체가 극우 보수 언론과 일베를 대변하는 포탈이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10대, 20대의 극우 보수가 의외로 많은 게 네이버의 영향이라고 봅니다. 원래 뉴스 타이틀을 올리려면 여론 형성도에 따라 언론사들을 배분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개인적으로 형성도는 MBC 등 지상파 방송 50%, 종편 방송 25%, 중앙일간지 15%, 경제신문 7%, 인터넷신문 3%라고 봅니다. 그런데 네이버 정치 사회면에 올라오는 언론사를 보면 지상파는 거의 없고 조중동과 보수 언론사들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선일보는 TV조선, 조선비즈, 월간조선 등을 돌려서 올립니다. 네이버만 보면 곧 나라가 망할 것 같습니다. 심각한 여론 왜곡입니다. 심각한 문제로서 어찌 보면 검찰개혁보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성장기 청소년들이 극우 보수 양성소이기 때문입니다. 해결책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털의 개별 뉴스 타이틀을 완전히 폐지하고 언론사를 나열해 고객들이 취사 선택해서 보도록 하는 방법. 둘째, 뉴스 타이틀을 올린다면 여론 형성 영향력에 따라 언론사를 공평하게 노출시키는 것. 유일한 공정방송인 MBC는 거의 안 올립니다. 특히 조중동은 계열사들을 돌려가며 올려줍니다. 이걸 막아야 합니다. 셋째, 포털도 언론사를 보고 별도의 공공성, 공익성 등을 고려해 기준을 마련하고 준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네 번째, 아니면은 포털의 댓글 기능을 폐지시켜야 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일은 극우 보수 일베에 입이 되어 여론을 왜곡하고 정부와 대통령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네이버에 가서 정치 사회면 기사에 댓글 다는 일이 최우선입니다.
네, 더 높이님께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시고 네. 진짜 해결책까지 하나하나 고민을 하시면서 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소개를 안 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아, 네. 그리고 이분이 이제 이렇게 쭉 진행되는 것들을 보고 나름대로 저런 것들은 정말 문제구나라는 것을 정확하게 짚어내시는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있었고요. 네. 네, 이런 방향대로 진짜 개혁들이 곳곳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어갈게요. 아볼링님, 이제는 행정부의 권력으로는 한계가 보인다. 대통령의 권한으로는 할 수 있는 일에 선이 그어졌다. 행정부 권력이 누구를 임명하거나 무슨 일을 하려 하면 말도 안 되는 꼬투리를 잡아 극우단체나 국민의 짐이 고발하고 검찰이 냉큼 받아 수사하고 그러면 기레기가 빨아주고 사법부는 말도 안 되는 판결로 호응을 한다. 정말 앞이 안 보인다. 이 상황에서 유일하게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권력은 입법권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민주당은 첫째, 기소권과 수사권을 완벽히 분리해 검찰 힘 빼는 법안. 둘째, 포털과 언론에 대해 제대로 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법안. 셋째, 판사에 대해서는 배심제를 도입하거나 기피 신청에 대한 심사를 법원이 아닌 독립단체에서 하도록 하는 등의 판사 힘 빼는 법안. 분명 이런 법을 시행하면 위헌 법률 심사로 시비를 걸겠지만 적어도 헌재가 뒤집기 전까지는 토해놈들 간담이라도 서늘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네, 아볼링님도 방금 소개해드렸던 더높이님처럼 구체적인 방법들을 또 명시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깨어있는 시민들은 항상 방법을 제시합니다. 무조건적으로 비판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 기피 신청에 대한 심사를 독립단체에서 하도록 하는 것. 네, 지금은 법원 내에서 하고 있으니까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고 거의 기피 신청이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독립단체에서 하면 좀 기피 신청이 좀 많이 받아들여지고 그러면 좀 정당한 판결이라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박정민님. 수사권, 기소권 분리가 돼야 검사들이 기소 내용을 조작하고 싶어도 경찰의 수사 내용을 바탕으로 기소해야 하기 때문에 만약 기소 내용이 경찰의 수사 내용과 다르면 외부자인 경찰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데 지금은 검찰이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하니까 내부자들끼리 조작이 가능하고 외부자들은 내용을 모르니 의심은 들지만 지금처럼 어찌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해야 합니다. YH킴7447님, 검찰개혁 실패하면 브라질 꼴 난다. 네, 이거 브라질 관련된 이야기 많이 해주시는데 위기의 민주주의. 네, 위기의 민주주의라는 그 영화가 있어요. 넷플릭스에서만 있나요? 거기서 본 것 같아요. 네, 넷플릭스에 있는데 그래서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과 그 후임 대통령이 어떻게 해서 무너졌는지 이것들을 보여주는데 거의 뭐 언론과 마찬가지로 지금처럼 언론 검사들이 우리나라 상황처럼 총공세를 퍼붓죠. 사건을 조작하고. 그래서 현재 브라질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많은 세계에서 브라질은 어떻게 저럴 수 있지라고 비아냥거리고 그렇게 비판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 브라질 꼴 난다라는 이 말 한마디가 우리한테도 큰 뭐랄까요? 각성의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계속 갈게요. 배액수님, 민주당은 윤석열에게 배워야 한다. 무식하게 무대뽀로 할 수 있는 것은 남이 욕을 하든 말든 밀고 나가는 것을 무식한 자에게는 무식하게 해야만 이길 수 있다. 럭셔리님, 저는 민주당 지지자도 아니지만 윤석열을 지지하는 여론조사를 보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란 나라에서 장모는 허위 영수증으로 나라를 상대로 금융사기, 사무소 위조 등 윤석열 처가 깊숙이 관여한 바가 증거로 다 증명되었는데도 처벌 한 번 받지 않고 윤석열은 나는 몰랐다 한마디 이후 뭐가 저리 떳떳한지 저러고 있는데 대권 여론조사 1위라니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생각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저런 사실들을 모르고 그러는 건지, 알면서도 야권 후보가 없어서 윤석열이라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인 것인지, 박근혜 뽑아놓고 그렇게 한탄하고 후회했으면 이제 정신 좀 차릴 때가 되지 않았나? 저 또한 박근혜를 뽑았었지만 피를 토할 정도로 후회하고 억울했는데 이제 제발 국민들이 눈을 뜹시다. 어리석게 또 당하지 말고. 리얼 돈 워리님, 요즘 뉴스를 보면 꼭 검찰이 나를 심판하고 나를 감찰하고 탈탈 터는 것처럼 느껴진다. 털어봐야 집도 없는 40대 일반인이지만 두려운 일이다. 나 같은 소시민은 상대도 안 할 텐데도 내가 당하는 듯한 이 느낌, 국민이라면 모두 느끼지 않을까? 네. 네, 유파 칸갈님, 법관의 양심에 따라 이 헌법 조항을 바꾸어야 한다. 법관은 법률 조항에 따라 판결해야 한다로 헌법을 바꾸어야 한다. 쓰레기 인성을 가진 법관의 악마 같은 양심을 국민들어 믿고 따르라고? 법관의 양심이 쓰레기라 그랬다 하면 처벌도 못하는 이 헌법 조항은 없애야 한다. 안티 혐오님, 민주당의 김용민 의원 등 일부 초선만 부지런하고 지도부 등 중진들은 뒤쪽에서 팔짱 끼고 있거나 개혁에 뒷다리 잡고 있는 형국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니 지지율이 빠지는 거다. 뭔가 가시적이고 시원한 성과를 내야 지지율이 올라가지. 맨날 신중하고 선비 같은 이야기만 하니 적폐들한테 무시당하고 지지자들에게 욕먹는 거다. 박혜수님, 민주당 내분 만드는 세력은 민주당 지지자 아니다. 쓴소리와 응원도 함께 해야 합니다. 너무 청렴하신 대통령님 아래에서 아들 또한 힘겹습니다. 응원합니다. 국짐, 조중동 기득권들은 자신들 지갑만 채우면 된답니다. 전형님, 지치지 맙시다. 서로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맞서 싸웁시다. 국민과 싸움은 멍청한 짓임을 다시 한번 알려주십시다. 이호섭님, 근데 이상하죠? 저는 절망스럽거나 좌절감이 들기보다는 오히려 전투력이 상승하고 힘이 솟습니다. 법조 카르텔을 박살내고 시장 선거를 이기겠다는 각오가 더 강해집니다. 여러분도 힘이 솟죠? 우쭈쭈님, 정말 요즘 뉴스 보기 싫어요. 가슴이 미어져서 너무 속상해요. 저만 그런 건 아니죠? 유리 멘탈 서로서로 위로하며 함께 뭉쳐야 합니다. LHW0125님, 역시나 검사는 검사일 뿐이고 언론은 언론일 뿐이고 판사는 판사일 뿐이다. 검사 판사가 뭐길래 언론이 뭐길래 우리 사회가 속절없이 망가지는 걸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나.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이들 모두 정신 바짝 차립시다. 검찰, 사법, 언론, 보수의 짬짬이 카르텔을 하나하나 깨나가야 합니다. 정면 돌파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깨시민의 힘을 하나로 모을 때입니다. 코로나는 흩어지면 살고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우리는 뭉쳐야 삽니다.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파고를 헤쳐나가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겁니다. 실망하지 말고 모든 분들 힘내시길 응원합니다. 계속 갈게요. 김동범님, 하나님을 등에 업고 온갖 폐악질을 하는 목사님들, 힘들게 살면서도 나보다 더욱 힘든 이웃을 돌보는 천사, 누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인가? 최영철님, 지킬 것은 지키고 뭉쳐야 하지만 아닌 것을 보고도 무원칙하게 덮어서는 안 된다. 덮어버리면 나중에 골마서 더 큰 후환이 남겨진다. 히피히피 1님, 그래도 박 시장님 다루는 건 새날뿐이네요. 너무도 감사하고 푸나님과 제작진 분들 진심 의리 있고 좋은 분들이네요. 평생을 음지에 있는 서민들 위해 일하신 박 시장님의 억울함이 꼭 풀리길 바랍니다. 라로사님, 우상호 의원이 살아온 삶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김민석 의원도 고통 겪을 만큼 겪은 걸로 압니다. 두 분 다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앞으로도 큰 역할을 기대합니다. 네, 민러브문님, 저도 민씨인데 민경욱 때문에 늘 부끄럽고 열받았었는데 민형배 의원님 덕분에 너무너무 힘이 납니다. 꼭 윤석열을 탄핵시키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점점님, 새날의 파란 남자 시절 민형배 의원의 뚜렷한 선명성과 명확한 의견 개진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윤석열 탄핵 주장에 역시 민형배 했습니다. 앞으로도 맹활약 기대합니다. 송정임님, 가족력으로 심장을 조심
조심하고 있는데 오늘 새날 듣고 너무너무 감동되어 심장이 멈출까봐 걱정하며 들었습니다. 민주당의 민 의원님 글이 요즘 분하고 답답한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새날 파이팅입니다. 대검찰청 벽을 욕으로 덕지덕지 도배하고 싶지만 저는 욕은 꼭 참습니다. 히히. 시냇물님, 언더바 시냇물님. 정말 시기적절한 방송입니다. 민형배님, 항이두님, 시민이 원하는 것을 말해줘서 고맙습니다. 기회를 잘 쓰는, 권력을 잘 쓰는 대한민국을 살리는 민주당이 되어야 합니다. 민형배님 같은 분이 국회에서 일하길 바랍니다. 네, 민영배님의 글이 많은 화제가 됐죠. 탄핵 역풍은 없다. 네, 근데 민형배님이 국회의원 아니세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국회에서 일하기를 바랍니다 하니까 아직 국회의원이신 걸 잘 모르셨나 봐요? 아닌가? 이런 분들이 많아지길 바라겠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이날 방송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글도 굉장히 명문이에요. 한마디 한마디가 속이 뻥 뚫리더라고요. 네, 혹시 안 읽어보신 분들은 읽어보시길 바라겠고요. 남강호님, 코로나가 창궐해서 방역이 실패하길 바라는 매국노들이 분명히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다시 촛불을 들고 싶습니다. 이하나님, 제가 일하는 병원에 왔지만 화이자 한 병에 5인분이고 녹여야 하기 때문에 맞기까지 시간이 무지 걸리네요. 아스트라제네카 나오면 맞을 수 있는 시간이 더 짧을 듯 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녹이지 않아도 되고 한 병에 한 명분. 박소아님, 국민은 정은경 청장님을 100% 신뢰합니다.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아무리 흔들어도 눈앞에 죽어가는 아이들을 구하지 않았던 그 일들을 잊지 않습니다. 오늘 이런 상황이 그때였다면 우리 지금 살아있을까요? 제발 힘든 시기에 잘 참고 견디는 국민들 흔들지 말고 힘을 보태세요. 네. 베스크래프님, 정경심 교수님, 코로나 때문에 가족, 변호사, 면허까지도 금지된다고 하니 정신적으로 고립돼서 멘탈 무너지지 않으시도록 편지 보내드립시다. 어떤 사람들은 편지 보내는 거 아무 소용없다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많은 사람들이 보낸 편지를 읽으시면 위로받으시고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걸로 버틸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거 하나씩이라도 했으면 합니다. 저도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 담아 응원하는 메시지 꼭 보내드리려고요. 서울시 구로 우체국 우편함 164호 4321번 정경심, 수임번호 08365. 다들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승아님, 남편이랑 동생 입당시켰어요. 카라님, 오간수 출연자들 한 해 북한 뉴스 감사했어요. 홍강철 님도 축하드립니다. 커투님, 아쉽지만 건강하시길. 마리마루님, 미래를 준비하면서 현재를 발전시켜 나가는 상식을 알려주는 송작가가 전해주는 국뽕방송. 마음속에 희망을 심어줘서 고맙소. 네, 정경심 교수님께 보내는 편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고 주소까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길지 않고 짧게 그냥 뭐 연합장처럼 보내도 되고 네,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민경호님, 유튜브를 보다 보면 괜시리 눈물이 납니다. 왜 예전에는 이런 훌륭한 방송들이 없었는지 요즘 정말 행복합니다. 민주당을 믿습니다. 눈치 챙겨님, 언론개혁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먼저 합시다. 진보 스피커에게 큰 소리로 외칠 수 있게 새날 뉴스공장, 시사타파, 각동수 TV, 기타 100만 운동 합시다. 구독 부탁드려요. 문나잇 샤이닝님, 너무 속이 상하고 문득문득 우라가 치밀어 오르고 눈물이 났는데요. 새날 방송의 위로를 받습니다. 블루님, 작년도 새날 방송 들으며 힘없고 뉴스도 이해하며 고맙게 잘 지냈습니다. 푸나님을 비롯한 새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모두 건강하고 평안하세요. 네, 새날을 이렇게 좀 아껴주시고 잘 들어주시는 청취자분들, 시청자분들께 네, 한라인을 통해서 저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응원이랑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새날이 계속 꾸준하게 방송을 해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한라인은 여러분들이 없으면 잘리나요? 네, 생존할 수 없는 그런 방송이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좋은 댓글 많이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댓글 달아주신 많은 분들 2020년 한 해 동안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직 공감분 사연입니다. 코로나로 안 힘든 사람 없겠지만 돌아서면 밥 하는 주부도 참 힘이 듭니다. 그래도 일하면서 자식 키우는 워킹맘보다는 쉽겠죠. 외식도 쉽지 않고 거의 배달 음식으로 사는 딸아이 친구가 있어서 안타깝고 안쓰러워 가끔 반찬이나 국, 메인 음식을 챙겨줬습니다. 뭘 바라고 준 것도 아니고 아이 엄마와 친분은 크지 않지만 딸아이가 그 친구를 너무 좋아해서요. 동그랑땡 구름이도 좋아할 것 같은데 엄마 구름이 먹을 것도 챙겨주시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반찬 문 앞에 두고 구름이 먹을 반찬 조금 챙겼다고 연락드리곤 했죠. 구름이랑 딸아이가 통화할 때도 많았고요. 따로 감사 인사를 받고자 한 건 아니었지만 매번 그냥 빈 반찬통만 집 앞에 있어서 솔직히 기분이 썩 좋은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구름이 갖다 주고 싶다고 하면 오늘은 음식량이 좀 적다. 구름이네도 오늘 반찬을 해서 그거 먹어야 돼. 이런 식으로 둘러대며 몇 주 정도 뜸했어요. 그리곤 오늘 딸이 최근에 아프기도 했고 친정 할머니도 입맛이 없다 하셔서 사골을 한 솥 끓였어요. 단골 정육점에 미리 이야기하고 양지도 아주 좋은 걸로 샀어요. 사골 끓이는 거 손 많이 가서 저도 1년에 한두 번만 하거든요. 그래도 쟁여 놓으면 든든하고 아이도 남편도 잘 먹으니까요. 초저녁 인스타에 곰탕 사진, 아이가 먹고 있는 사진을 올렸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구름이 엄마한테 문자가 오네요. 뭐뭐 엄마 구름이 밥도 안 먹고 기다리고 있어요. 사골 언제 갖다 주시나요? 문자 보고 순간 심장이 막 뛰면서 잘못 읽은 줄 알았어요. 친분이 엄청 있는 사이도 아니고 그동안 반찬 주면서 흔한 과자 한 봉지 하나 답례로 못 받았는데 그저 저희 딸이 구름이를 많이 좋아하고 유치원에서도 단짝이기 때문에 제가 챙겨준 건데 나는 그동안 뭘 했는지 머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 결론은 대꾸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손절이다인데 딸이 걱정이에요. 아이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케이크나 과자를 구우면 항상 구름이를 챙겨요. 그런데 솔직히 저는 구름이 엄마가 경우가 아닌 것 같아서 인연을 계속 유지하고 싶지가 않거든요.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른인데 내가 너무 치사한 건가 싶으면서 아이 먹을 간식은 그럼 계속 챙겨줄까? 아니면 딸에게 나름 사실대로 이야기하며 엄마가 속상했다 이야기를 해야 될까?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이맘때 비슷한 또래들 키워보신 많은 분들의 지혜를 좀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구름이는 가명이고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고. 근데 그 옆집 엄마가 너무 그쵸? 너무 사람이 안 됐죠? 철이 없죠, 철이. 아, 그냥 그거 철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네. 또 한편으로는 누가 뭐 해달라고 그랬나 혹시? 갖다 달래. 받는 것도 불편하단 말이야. 이렇게 시니컬하게 얘기하고 싶지만 근데 여기 보면 또 언제 갖다 주시나요 하니까 그건 그러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이 그쵸? 얘기를 들어보면 좀 약간 좀 철 없는 엄마인 것 같으면 이 구름이 엄마한테 안 끌려다니고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되거든. 주고 싶으면 주고 또 어느 날 주기 싫으면 안 주고 꼭 의무는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저 결론은 대꾸하지 않았잖아. 그 인스타 그 사진 네. 그거에. 그리고 앞으로도 손절이다. 이거는 이제 맞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딸의 친구가 예. 그러니까 케이크나 과자 같은 거 구우면 그 정도는 또 아이 편에 보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정도 선만 하시면 그 정도는 네. 고마울 것 같아요. 네네. 그 정도만. 근데 이건 철없는 게 아니라 경우가 없는 거죠. 인간에 대한 기본 예의가 없는 거죠. 뭘 받으면 고맙다라는 말을 하는 거는 빈통으로 기본 얘기하잖아요. 예의인데. 빈통으로. 아니 빈통을 줘도 돼요. 아 고맙게 잘 먹었습니다라는 쪽지 하나 맞아요. 있어야죠. 쪽지 같은 네. 거. 그래서 진짜 이분은 인연을 끊고 싶은데 딸이 워낙 챙기니까 그러니까요. 그것 때문에 고민이신 것 같은데 근데 뭐 그 딸까지 미워할 수는 없잖아요. 딸의 친구까지. 그렇죠. 네. 워낙 딸이 또 좋아하는 친구고 또 아이한테 엄마가 사실은 이래서 주고 싶지 않아 이런 말 할 필요도 없고 그냥 간식 케이크나 이런 거 할 때 그냥 그 정도 보내고 네. 다른 거는 또 너무 안 근데 하셔도.
저는 이것도 필요하다고 봐요. 만약에 딸이 남의 집에서 네. 말도 없이 뭔가를 가져오면 이거 혼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집에 있는 거를 다 퍼주려고 한다. 이것도 적절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얘기해줘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네, 너는 좋은 마음으로 했겠지만 그렇게 모든 거를 다 가져다 줄 필요는 없다. 무조건. 너가 가져다 주고 싶은 마음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를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맛있는 거 먹으면 나눠 먹고 싶고 참 네, 착한 네. 마음인데 네. 뭐 여기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다 갖다 무조건. 주거나 그런 애기가 네. 엄마 구름인서 좀 줘 이런 말 때문에 더 손절도 탁 못하고 네. 그러신 것 같아요. 그냥 이럴 때는 뭐 맛있는 거 할 때는 그냥 구름이만 놀러 오라고 해서 애랑 같이 놀면서 먹는 거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그러게 싶어요. 애한테만 가끔 그렇죠. 예, 그렇게 그냥 하시는 게 그럼 그냥 되겠다. 예, 딱 끊어버리면서 애까지도 또 하는 것보다는 그냥 딸의 마음을 이쁘게 보고 네. 딸의 친구에게 그냥 간식 만들 때만 그것만 좀 전달하면 이런 문자 받으면 정말 엄청 열받을 것 같아요. 저 생각도 안 했지만 이런 반응이면 네. 조금 뭐지 그런 심장이 마음에 막 들 것 벌컹할 같아요. 것 같은데 진짜. 그냥 안 싸우려면 네 배달비까지 포함해서 15,000원입니다. 한 그릇에 15,000원입니다. 막 이렇게 보내시면 그 사람이 생각이 정말 있다면 좀 뜨끔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러게요. 이런 경우가 있으세요 주변에?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아니 이거를 언제 갖다 주시냐고 이렇게 근데 이런 당당하게. 경우 조금 있지 않을까요? 뭐 아는 사람한테 옷 준다고 했는데 나한테 문자 오거나 그랬을 때 옷 안 맞는다고 그런 경우 없으셨나요? 저는 좀 약간 준다고 했는데 아 제가 이게 옷을 줬는데 네. 내가 안 입는 옷을 줬는데 네. 집에 가서 나 이 옷 작어 그렇게 했던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가 알아서 버려 그랬거든요. 약간 비싼 것 같아요. 저 이렇게 줬는데 이게 작아. 그럼 작아서 못 입는다고. 그러니까 그 말을. 선의로 수미님은 선의로 주는데 네. 그분은 이제 입으니까 너무 옷이 작아서 그렇죠. 근데 제 드라마를 보다 보니까 이런 네.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네. 미안하다는 말을 못해서 네. 법적으로 이렇게 법적인 문제로 발전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런 경우가 실제로 있다. 그래서 고맙다, 미안하다라는 말을 안 하거나 못해서 생기는 문제는 이혼 문제에 많다. 그러니까 서로 부부끼리 고마운 일은 고맙다고 얘기하고 미안하다는 일은 미안하다고 얘기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말을 안 함으로써 부부 사이가 나빠지고 결국은 이혼 소송까지 간다. 뭐 이런 이야기였고요. 이거는 이 두 분의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구름이 엄마도 고마우면 고맙다는 표시를 해야죠. 그리고 성인은 고맙지만 받고 싶지 않다면 그것도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표현이 너무 없어서 문제가 된 것 같고요. 우리는 고맙다 미안하다는 말을 잘하는 네. 고맙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으면 감사합니다. 좋겠습니다.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새날 한라인 134회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